한량입니다. 2023년 5월 2주차 한량존 영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나스닥 대표 기술주들이 반등하면서 일봉 차트상으로 전고점 저항 부근에 붙여서 마감시킨 모습입니다. 금요일 상승은 애플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영향이 크다 볼 수 있는데요. 애플 실적 발표 이외에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는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엄청나게 튼튼하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실업률이 54년 만에 최저라고 하네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이란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생각처럼 잡히지 않고 고용시장은 여전히 튼튼하고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연준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통화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개인적으로 앞으로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파월 연설에서 금융 시스템에는 큰 문제가 없고 금방 해결될 것이니 믿어 의심치 말라는 오빠 믿지 같은 뉘앙스를 보여주고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은 거짓말하지 마라.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한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신용등급인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이 시점에서 너네가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할 거다. 이와 같은 분위기로 이제는 정말 금리 인상을 중단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보이네요. 나스닥 지수의 흐름은 빨간 추세선의 밴드를 유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단 추세선을 이탈하는 흐름만 보여주지 않는다면 여전히 상승 추세 흐름 안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상승 추세의 하단 지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주에 최근 계속해서 저항에 부딪혔던 12,400포인트 부근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 글로벌 주요 일정으로는 5월 10일 4월 CPI 발표와 5월 11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시장 상황을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60일 이평선과 직전 고점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되어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일 이평선 밑에 지수가 위치한 상황이라 20일 이평선 위로 지수가 복귀하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지켜봐야겠네요. 주봉 차트로 봤을 때 도지 모양 캔들을 만들면서 직전 2주 동안의 하락을 멈추고 지수 반등을 기대할 만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국내 시장이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전기차 관련 섹터가 강세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인 관점으로 좋은 흐름이라 생각하는 몇몇 전기차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정리해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다음 주 8일에서 10일까지는 지난주에 언급됐던 사우디 교통물류 장관의 방한 일정이 있습니다. 재료적인 관점으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을 생각해서 과거 네옴 대장주 한미글로벌과 지난주 시세가 나왔던 알루코 그리고 네이버 신사업 관련주인 현대무벡스, 해수 담수화 관련주인 시노펙스를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로봇 관련주인 유로메카와 SPG, SP시스템스를 다음 주에도 흐름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주말 사이에 AI 관련 뉴스가 많이 보이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 엔진 빙에 챗 GPT를 탑재하고 모든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그리고 애플의 CEO도 AI 관련해서 언급한 뉴스도 보이네요. 전기차 관련 섹터가 지수를 견인하지 못한다면 오랜 기간 동안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던 AI 섹터가 지수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추가적으로 AI 관련 엑스포 행사가 10일부터 13일까지 잡혀 있는데요. 행사 일정 중에 AI 관련해서 재료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 AI,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MDS 테크, 코난 테크놀로지를 관심 종목으로 정리해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셀바스 형제의 경우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배정 기준일이 5월 12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 눌림 흐름이 좋아 보여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포스코 스틸리온을 다음 주에 지켜볼 생각입니다. 주말 사이에 곡물과 사료 관련 뉴스들이 많이 보이네요. 사료 원료값 상승으로 푸드플레이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곡물협정 결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설탕 가격 상승에 대한 뉴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최근 앞에서 말한 재료로 사료 관련주들과 대한제당의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강한 상승이 한 차례 나와주었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새롭게 식용유 관련 뉴스도 보이네요.
예전 시장의 기억을 되살려 본다면 식량 관련주들이 순차적으로 순환매 흐름이 나왔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도 순환매 흐름이 나온다면 식용유와 연관 있는 팜유 관련주들도 시세 분출 가능성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말에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와주고 있고 관련주들 차트 흐름이 아직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흐름이 좋아 보이는 몇몇 곡물 관련주들과 팜유 관련주들을 다음 주에 지켜볼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일정 기간 만들어 놓은 박스권을 돌파시킨 코롱 플라스틱과 구리 관련주인 이구산업, 히토류 페라이트 관련주인 유니온 머트리얼을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요일날 장 마감 시간의 거래에서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유니온 머트리얼 같은 경우는 다음 주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밑으로 빠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흐름을 지켜보다가 주중에 바닥을 잡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지를 지켜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로템, 한미반도체, 바이오니아, 엘컴텍, 선익시스템, 라운텍, GI이노베이션, 위메이드, 오파스넷, 금양 그린파워, HPSP, GS글로벌을 개별 종목으로 정리해서 흐름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참고해 볼 만한 뉴스로는 일본 기시다 총리 방한 일정 중에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관한 재료가 발생한다면 수산물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한일 반도체 배터리 협력 역량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움직임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최근 들어서 석유 저장고 화재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요. 식량 관련주 순환매 이후에 에너지 관련주 순환매를 생각해 본다면 석유와 천연가스 관련주들 흐름도 틈틈이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탄소 중립 관련주인 KC코트렐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가스 테마인 에코바이오, GNC에너지 같은 종목이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기후테크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뉴스가 있었는데요. 탄소 중립과 관련된 종목들도 틈틈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5월 2주차 관심 종목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여러 섹터에서 골고루 관심 종목을 뽑아 놓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나스닥이 반등 마감한 영향을 받아서 코스닥이 지금 위치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에코프로 형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기차 관련 섹터에서 강세를 보인다면 지나온 한량존 관심 종목 리스트를 돌려보면서 괜찮아 보이는 종목을 매매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